미미의 꿀잠 동화. 눈의 여왕. 7번째 이야기. 눈의 여왕 궁전, 그리고 그 뒷이야기. 궁전의 성벽은 휘몰아치는 눈으로, 창문과 문은 살을 애는 듯한 바람으로 지어졌어요. 성에는 100개도 넘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들은 바람에 휩쓸려 온 눈으로 만들어졌어요. 가장 큰 방은 수 킬로미터나 뻗어 있었지요. 방마다 오로라의 불꽃으로 환했어요. 모두 엄청 크고 모두 텅 비어 있었어요. 모두 얼음장처럼 춥고 모두 화려했어요. 즐거움의 흔적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지요. 북극곰의 폭풍의 음악에 맞춰 뒷발로 어기적 걸으며 최고의 예의범절을 과시하는 그런 사소한 춤도 없었어요. 곰의 새끼들을 위해 수건을 숨기는 놀이를 하는 조촐한 파티도 열리지 않았어요. 암컷 흰 여우들이 수다를 떨어대는 오후의 조촐한 커피 모임도 없었어요. 눈의 여왕 방은 다 텅 비고 크고 추웠어요. 오로라는 규칙적으로 빛을 내 언제 가장 높고 언제 가장 낮을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드넓고 텅 빈 눈의 방 한가운데에는 꽁꽁 호수가 하나 있었어요. 호수는 수천 조각으로 금이가 있었지만 각각의 조각은 모두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마치 위대한 장인의 작품처럼 보였지요. 눈의 여왕은 집에 있을 때 그 호수 한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여왕은 이것을 이성의 거울 위에 앉는다고 말했어요. 이 거울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최고의 물건이라고 했어요. 카이는 추위에 온몸이 새파랗게 변해 거의 시커매졌어요. 하지만 추위를 느낄 수 없었어요. 카이의 심장은 거의 얼음으로 변해버렸어요. 카이는 뾰족하고 납작한 얼음 조각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일정한 모양으로 맞추려 했어요. 카이는 조각을 배열해 수많은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나 맞추고 싶어하는 한 가지 단어는 결코 알아맞힐 수 없었어요. 그 단어는 영원이었어요. 눈의 여왕은 카이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알아맞히면 넌 너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어. 그럼 내가 너한테 이 세상을 주겠다. 그리고 스케이트도 한 벌 새로 주마. 하지만 카이는 그걸 알아맞힐 수 없었어요. 난 이제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겠다. 검은 가마솥을 들여다봐야 하거든. 눈의 여왕이 카이에게 말했어요. 검은 가마솥이란 에트나 화산과 베수비오 화산을 뜻했어요. 살짝 하얗게 칠해야 해. 그래야 하거든. 그러면 오렌지하고 포도나무가 마음을 푹 놓을 거야.
그러고는 날아가 버렸어요. 카이는 그 텅 빈 얼음장 위에 혼자 앉아 얼음 조각으로 퍼즐을 맞추었어요. 머리에서 딱딱 소리가 날 지경이었어요. 하도 꼿꼿하게 잠자코 앉아 있어서 누군가는 마치 얼어 죽은 것 같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불현듯 게르다가 살을 내는 바람의 그 큰 문을 지나 궁전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게르다가 기도문을 읊자 바람이 잦아들었어요. 게르다는 차갑고 텅 빈 넓은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러자 마침내 카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게르다는 카이를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얼른 달려가 카이를 품에 꼭 껴안고 울부짖었어요. 카이, 사랑하는 카이, 마침내 널 찾았어. 하지만 카이는 꼼짝도 않은 채 꼿꼿하고 차갑게 앉아 있었어요. 게르다는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어요. 게르다의 눈물이 카이의 몸에 떨어져 곧장 심장으로 들어갔어요. 그 눈물이 얼음덩어리로 변한 심장을 녹이고 그 안에 박힌 유리 조각을 태워 없앴어요. 카이는 게르다를 올려다봤어요. 게르다는 예전에 카이와 함께 불렀던 장미에 관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자 카이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실컷 눈물을 흘리고 나니 눈에 박힌 작은 유리 조각이 씻겨 나왔어요. 게르다, 우리 사랑스러운 게르다, 이렇게 오랫동안 어디 갔었어? 카이는 게르다를 알아보고는 행복에 겨워 소리쳤어요. 이윽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여기 정말 춥다. 엄청 넓고 아무것도 없어. 카이는 게르다를 꼭 안았어요. 게르다는 웃었어요. 마침내 행복한 눈물이 게르다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들의 행복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유리 조각조차 곁에서 춤을 추며 행복을 함께 나누었어요. 유리 조각들은 점차 움직임이 둔해지더니 차례로 떨어지며 눈의 여왕이 카이에게 말했던 바로 그 단어를 만들었어요. 카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온 세상과 새 스케이트 한 짝을 얻기 위해 찾아야만 하는 바로 그 단어를 말이지요. 게르다는 카이의 뺨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카이의 뺨이 다시 발그레해졌어요. 게르다는 카이의 눈에 입을 맞추었어요. 카이의 눈이 게르다의 눈처럼 초롱초롱 빛났어요. 게르다는 카이의 손과 발에 입을 맞추었어요. 카이는 다시 튼튼하고 건강해졌어요. 카이를 풀어준 영원이라는 말이 얼음덩이에 적혀 있었어요. 눈의 여왕은 이제 언제든 내킬 때 돌아올지 몰라요. 카이와 게르다는 손을 맞잡고 거대한 궁전을 천천히 빠져나왔어요. 둘은 할머니에 대해, 지붕 위의 장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걸을 때마다 바람이 먹고 태양이 비쳤어요. 빨간 베리로 뒤덮인 관목에 이르자 대기하고 있던 술록이 두 사람을 맞아주었어요. 술록은 사랑스러운 술록 짝과 함께 있었는데 그 술록에게는 이 아이들이 마실 수 있는 따뜻한 우유가 있었어요. 술록이 아이들에게 입을 맞춰주었어요. 이윽고 이 술록들이 게르다와 카이를 태우고 먼저 핀족 여인에게로 갔어요. 아이들은 그곳 뜨거운 방에서 몸을 녹였어요. 핀족 여인이 집으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었어요. 아이들은 라프족 여인에게로 갔어요. 라프족 여인은 이들에게 새 옷을 만들어주고 썰매를 태워주었어요. 술록 두 마리는 함께 나란히 달렸어요. 이제 처음으로 초록 봉우리가 보였어요. 이곳에서 카이와 게르다는 술록 두 마리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안녕, 정말 고마웠어. 작은 새들이 처음으로 짹짹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변 숲에는 이제 초록 봉오리가 가득했어요. 문득 숲에서 말을 탄 소녀가 당당하게 나왔어요. 게르다는 그 말을 알아봤어요. 그 말은 한때 황금 마차를 몰았었지요. 말을 탄 소녀는 머리에 빨간색 모자를 쓰고 허리춤에는 권총 두 자루를 차고 있었어요. 바로 그 산적의 딸이었어요. 산적의 딸은 집에 있는 게 지겨워져 북극 나라로 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세상은 넓으니 산적의 딸이 갈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산적의 딸은 게르다를 한눈에 알아봤어요. 게르다 또한 산적의 딸을 알아봤지요. 즐거운 만남이었어요. 산적의 딸이 카이에게 말했어요. 너 돌아다니는데 일가견이 있구나. 누군가 널 위해 지구 끝까지 달려갈 만한 가치가 너한테 있는지 정말 알고 싶네. 게르다는 산적의 딸 뺨을 토닥이며 왕자와 공주에 대해 물었어요. 둘은 외국으로 여행 중이야. 까마귀는? 아, 숲속의 까마귀는 죽었어. 까마귀의 짝은 이제 혼자가 되었어. 그 까마귀는 검은 양털 조각을 다리에 두르고 있어. 혼자 남은 스스로를 몹시 안타까워하고 있지. 모두 터무니없는 짓이야. 이제 내 얘기 좀 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카이를 찾아냈는지. 산적의 딸이 말했어요. 게르다와 카이는 산적의 딸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이쿠, 얼씨구. 그럼 다 잘 되었네. 산적의 딸은 악수를 나누고 둘의 마을을 지나가게 되면 꼭 찾아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고는 말을 타고 떠나갔어요. 카이와 게르다는 손을 꼭 잡았어요. 길을 걷는 내내 화창한 봄날씨가 이어졌어요. 땅은 초록으로 물들고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지요. 교회 종소리가 울리고 커다란 마을의
높은 첨탑이 눈에 들어왔어요. 둘이 살던 마을이에요. 게르다와 카이는 곧장 할머니 집으로 걸어가 계단을 올라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게 떠나올 때와 똑같았어요. 시계가 째깍거리고 시계바늘이 시간을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문 안으로 들어선 순간 한 가지 변한 것을 알아차렸어요. 두 사람은 이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열린 창문으로 지붕 위 장미가 보였어요. 작은 의자 2개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카이와 게르다는 그 의자에 앉아 서로 손을 꼭 잡았어요. 둘 모두 마치 몹쓸 꿈이었던 것처럼 눈의 여왕이 살던 궁전의 차갑고 호화로운 텅 빈 공간을 까맣게 잊었어요. 카이와 게르다는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았어요. 둘은 이제 어른이 되어 그곳에 앉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이였어요. 이제 여름이 되었어요. 따뜻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름이었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꿀잠 자는 편안한 밤 되세요.